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아주 개인적인 고통의 기록이면서 동시에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선 어떤 희망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린 시절에 깊이 자리 잡은 어떤 상처가 있잖아요. 그게 만든 패배주의, 또 우울감, 그리고 그걸 극복해 나간 한 사람의 여정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당신께서 나눠주신 이 자료가 그 치열했던 과정을 아주 진솔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의 핵심은 그거죠. 어린 시절의 경험, 특히 그 가정 환경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가 성인이 된 후에도 어떻게 계속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패배주의라는 자기인식, 그리고 소위 견고한 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가두는 아주 깊고 부정적인 신념 체계, 이걸 만들어내는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견고한 진요. 네. 왜 이런 경험들이 그냥 과거로 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 현재를 지배하게 되는지, 또 변화는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지, 그걸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야기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죠. 자료를 보면 저자는 아버지 사업 실패도 겪고 부모님도 자주 다투시고 또 어머니가 힘겹게 투병하는 걸 보면서 자랐다고 해요. 아, 네. 근데 특히 어머니가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그러니까 자살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재혼하시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했던 말, 네 엄마가 죽은 건 네가 싫어서 죽었다는, 정말 이건 듣기만 해도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상처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충격적인 경험, 또 계속되는 불안정함, 이런 것들이 아주 깊은 외로움, 죄책감, 버려졌다는 느낌, 그리고 세상을 향한 원망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단순히 그냥 감정에 머무는 게 아니고 만성적인 불안이나 낮은 자존감, 또 무기력함, 이런 구체적인 심리 상태로 딱 굳어지는 거죠.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이렇게 성인기의 삶 전체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자료에 보면 스스로를 찌질이라고 부르면서 막 학대하고, 아, 도전을 앞두고는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러면서 쉽게 포기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하고요. 네네.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오토바이나 노래에 막 빠졌는데 오히려 더 공허해지고, 심지어는 PC방에서 그냥 현실 도피하듯이 폐인처럼 지내는 시간도 있었다고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 그 부정적인 자아상 있잖아요. 그리고 패배주의적인 신념, 아까 말한 견고한 진, 이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딱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 행동으로요? 네, 자기 비하, 회피, 또 중독적인 행동, PC방에 몰두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면의 고통을 어떻게든 좀 해소해보려는 뭐랄까 건강하진 않지만 필사적인 시도였던 셈이죠. 그렇군요.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하게 현실을 해석하고 행동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왜곡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인이 되어서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문제로까지 이어졌다고 하고요. 관계에까지. 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변화를 만들어갔다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극복 과정이 특히 인상 깊었는데 가장 힘들 때 신앙을 찾고 또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자기를 깊이 이해하게 된 게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극복 과정을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중요한 축이 보입니다. 네, 첫째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같은 거겠죠. 둘째는 심리적인 차원에서 자기를 이해하고 치유하는 것, 심리학 공부나 자기 약점이나 상처를 받아들이는 거요. 그리고 셋째는 관계적인 차원에서의 회복과 성장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봉사활동도 하고 건강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거죠. 다각적인 노력이네요. 네. 이게 단순히 의지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이유가 깊은 트라우마는 생각, 그러니까 인지죠. 감정, 관계 맺는 방식, 심지어 삶의 의미를 찾는 영적인 부분까지 정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에서처럼 다각적인 접근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특히 그 진짜 나를 찾고 자신의 약점을 막 없애려고 싸우기보다 그걸 그냥 인정하고 끌어안고 같이 가기로 한 결정. 그게 내면의 평화로 이어진 아주 핵심적인 변화로 보입니다. 결국 이 자료는 과거의 상처가 아무리 깊다고 해도 신앙이나 자기 성찰, 그리고 건강한 관계 같은 어떤 지지 기반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당신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 혹은 시사점은 뭐라고 보시나요? 역시 어린 시절의 경험, 특히 그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또 지속적이라는 사실,
이걸 좀 직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그 상처로부터의 회복은 그냥 단선적인 노력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심리적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사회적으로, 때로는 더 깊은 의미와 연결되는 영적인 어떤 통합적인 여정이라는 점입니다. 통합적인 여정. 네. 특히 마지막에 부모됨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신의 상처를 먼저 돌보는 것이 다음 세대에게 건강함을 물려주는 아주 근본적인 칙입니다. 이 점을 시사하고 있어서 더욱 좀 무게감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삶을 정말 깊이 따라가면서 내면의 상처와 패배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그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 생생하게 살펴봤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던져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는 어떤 질문을 던졌나요? 어쩌면 당신 안에도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삶의 중요한 선택들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견고한 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하나의 거울처럼 삼아서요.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그 보이지 않는 신념체계는 과연 무엇일지 조용히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